네, 다음에는 사건의 판결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슈가 된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실생활에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뒷이야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판결은 이슈가 됐던 의성에 있는 쓰레기산 방치 사건입니다. 미국 CNN 방송에도 나올 만큼 이슈가 됐었죠. 국제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는데, 자, 배 기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선 그 피고인은 그 회사 법인까지 포함해서 모두 13명입니다. 오늘은 쓰레기 15만 9천 톤 방치를 주도한 업체 업주 부부를 중심으로 선고 결과를 전하겠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이 판결했는데요. 폐기물 관리법 위반,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전 대표 65살 A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그의 아내죠. 신한살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부부에게 13억 8천여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했습니다. 네, 15만 9천 톤이라고 하셨죠? 네. A씨 부부가 이제 주도를 해서 방치한 쓰레기가 15만 9천 톤. 저는 상상도 안 갑니다. 얼만큼인지. 네. 구체적인 공소 사실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폐기물 이제 처리 업체 대표 A 씨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1년 동안 일일 처리 용량 100톤의 31분인 3,000톤을 초과한 채 폐기물 15만 9,484톤을 승인받지 않은 상업장 인근 야외 공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폐기물을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은 데다가 또 환경부령으로 정한 양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사업장에 보관한 혐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A씨 부부는 뭐 이뿐만 아니고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일일 처리 용량을 초과해서 폐기물을 반입하는 등 야외에 무단 방치했고 그것 때문에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차례 걸쳐 벌금형 형사처분을 받았는데 2017년 8월에는 중간 재활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 부부는 지인 명의를 빌려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다량의 폐기물을 반입한 다음 방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 수익금을 자신들의 회사로 빼돌려서 폐기물 처리업을 계속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27차례에 걸쳐서 28억 6천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자, A씨에게는 징역 5년, A씨의 부인이죠. B씨에게는 징역 3년이라는 선고가 나왔는데 법원의 양형 이유가 있을까요? 네, A씨 부부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 범행 때문에 소위 쓰레기산으로 불릴 정도로 막대한 양의 폐기물 더미가 형성됐고 또 폐기물에서 배출되는 벤젠 등 각종 발암물질, 화재로 인한 연기와 악취, 침출수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됐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또 폐기물 더미와 외신을 통해 보도돼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는데도 피고인들은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고 또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 의성군이 대집행으로 피고인과 회사를 대신해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또 수백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도 보탰습니다. 네, 의성군의 대집행에서 수백억 원이 이제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쓰레기산을 수거해 나서기로 했는데 의성군이 이제 A씨 부부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성군은 지난해부터 사업비 26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쓰레기산을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폐기물 40%가량을 처리한 상태입니다. 1심 선고 이후 의성군은 업체 대표 A씨 등 부부의 재산 27억 원 정도를 압류 조치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처리 의무자로서 방치 폐기물 행정 대집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A씨 등의 행령으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성군은 A씨 등이 법인에 돌려줘야 할 범죄 피해 재산 27억 원 정도가 행정 대집행 비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압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온 방치 폐기물 행정 대집행 비용 회수 또 원인 제공자 부담 최대화를 위해 선제 대응한 것이라고 의성군은 설명했습니다. 네, 의성군의 쓰레기산 문제 판결 짚어봤고요. 다음 판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마다 복날을 전후로 해서 동물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대구의 경우에는 이제 북구 칠성시장이 아직도 이제 시장이 남아 있어서 동물단체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두 번째 판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고요? 네, 대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기소된 개농장 운영자 68살 A씨의 제3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개농장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사연입니까? 네, A 씨는 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그 자신의 개 농장 도축 시설에서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새 꼬챙이를 이 개의 주둥이에 그 대서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해마다 그 한 30마리 정도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그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좀 잔인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잔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앞에 판단은 어떻게 좀 나왔나요? 네. 1, 2심은 이제 전기 도살이 목을 매달아 죽일 때 겪는 정도의 고통에 가깝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게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개에 대한 사회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따라서 동물을 죽인 것이라면서 벌금 100만 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 인도적 도살 방식은 동물의 뇌 등에 전류를 통하게 해서 즉각적으로 의식을 잃게 해야 하는데 이 A씨의 도살 방법은 전신에 지속적인 고통을 줬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아들여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도살 방법인 전살법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을 뚜렷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 함량과 같은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해당 판결에 대해서 동물단체 입장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동물자유연대와 카라 등은 대법원의 개 전기도살 사건 유죄 판결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 정신의 반영이라면서 이 땅의 개 도살자들이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졌다며 이제 유죄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2016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4년 만에 유의미한 마무리를 짓게 됐다면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당연한 판결이자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잔인한 개 도살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사건의 판결까지 들어봤습니다.